오늘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아프게 돌아가셨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청년들이 아들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며 나선 시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G7으로 대표되는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자살률 1위, 청년 자살률 1위, 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도 1위죠. 생명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위주로 나라를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빛이 강한 만큼 또 그림자도 짙어진 법이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지를 물어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절대 빈곤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정말 뼈 아프고요.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손꼽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10대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이 한국이 드리운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자료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의 자료를 제가 빌려온 것인데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유사일에 가장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에도 뭐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에 고려 사회가 정말 많이 불평등했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김누리 교수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 자산의 25%를 상위 1%가, 66%를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의 현실이다. 그리고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2%를 나눠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자산하면 역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면적 단위로 해서 상위 1%가 전체 면적의 55%를, 상위 10%가 전체 면적의 97.6%를, 하위 90%가 100명 중에 90명이 2.4%의 면적을 나눠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불평등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어떤가요? 네, 2018년 기준으로 독일에 비해서 무려 700에서 1000시간을 더 일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노동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고 그 노동했던 근로소득으로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조차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우리 사회의 변화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변화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변화가 될 것인데요. A future without job. 네, 4차 기술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래는 사실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죠. 비너드 코슬라나 크리스 앤더슨이나 크리스티안 해먼드나 톰 피터스 같은 세계 유수의 CEO, 석학들, 미래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바로 2030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것이 2030년이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해체가 일어나는 것이 2025년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단일 업종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것이 바로 운송업이죠. 운전으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점을 2025년에서 3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대중화되고 널리 퍼지게 되면 운전으로 먹고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제조업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쪽은 역시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회사도 인원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내연기관에서 3만 개가량 필요하던 부품이 이제 1만 개 정도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분의 2 정도의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조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화이트 컬러, 전문 직종이죠. 의사나 판사, 회계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 화이트 컬러 직종도 70에서 80%가량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아주 높은 근로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노동으로 다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이 이제 그나마도 그 노동조차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LH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계급의 사다리가 끊어졌다.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내가 벌 수 있는, 내 노동력을 제공해서 벌 수 있는 그 기회와 그런 직장들이 이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이미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부는 대물림돼서 부모가 잘 살고 조부모가 잘 살았어야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이미 시드머니 이상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본을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근로소득으로 내가 더 나은 삶을, 내 자식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는 보장이,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시대가 오고 있다. 왜? 직장조차도 사라지고 있고 대부분의 직장 중에서도 좋은 직장들이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오히려 기계를 쓰는 것보다 사람을 쓰는 것이 더 저렴한, 더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한다든지 택배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주어질 것이고 그나마도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의 기초생활수급 정도의 삶의 형태로 저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만큼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계층의 52%가 절대 빈곤율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가난한 이유는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젊은이들도 근로할 수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론 플러스 멤버십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멤버십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프로슈머, 내가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활동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쓰고 먹고 바르고 직접 사용해봐서 좋았던 제품들을 내가 나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와 함께 내가 소개하고 홍보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한 만큼 고스란히 나에게 수익을 기업이 공유해지는 기업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프로슈머 활동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모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할 때는 뭐만 찾죠? 최저가만 찾습니다. 최저가 좋죠.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구매하는 활동 속에서 우리의 근로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소비력도 점점 감퇴할 겁니다. 앞으로는 아예 근로소득이 생기지 않을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최저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멤버십 마케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 플러스가 이야기하는 착한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 소비자들 누구든지 내가 쓰는 그 소비재를 바탕으로 홍보하고 주변에 알리고 내가 스스로 광고판이 돼서 주변에 알리는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각자 개개인들이 이 시장 구조 안에서의 밭을 일궈나가는, 그래서 마땅한 수익 35%의 법정 수익률을 돌려받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론 플러스가 황성주 생식과 황성주 두유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우리 회사가 이미 시장 안에서도 생식업계 1위, 국산콩 두유에서도 굉장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팔아도 괜찮은 회사죠.
그런데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멤버십 마케팅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내가 직접 써봐서 공감해서 그 공감된 나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노력한 만큼 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 활동, 그것이 바로 멤버십 마케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멤버십 마케팅의 구조 및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그 체제 안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들을 좀 더 심층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